제가 아는 방법이랑 너무 다른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문화 충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오! 오늘 이 음료를 위해서 지금 6시간 동안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맛있는데요? 유자청만 넣어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군요, 이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 사장입니다. 게스트가 나오시면 제가 먼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임보은 대표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왕의 또 차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준비하신 거는 유자네요. 요 시즌만 되면은 유자를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자청 만들기 해서 1년 동안 쓰실 물량을 다 한다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차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청도 잘 만드셔가지고 청 만드는 거 클래스도 하셨잖아요. 오래 했죠. 유자청 만드는 거는 제가 2020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안 했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잘 안 해요. 오로지 네. 커피처스에서만. 그래서 오늘은 그럼 유자청을 만들고 티 베리에이션도 만들어 주시나요? 요게 포인트예요. 어떤 청을 만들든 차랑 관련된 청, 그러니까 차랑 잘 어울리는 청을 주로 만들어요. 이 당도가 너무 센 청은 차랑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청 맛만 나요. 차 맛이 묻혀요. 그래서 차에 어울리게끔 당도를 조금 줄여서 만든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미리 4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유자청을. 근데 만드는 방법이 다 4개가 다릅니다. 이거를 먹어보고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알려드릴게요. 진짜요? 음. 이거 알고 봤더니 다 똑같은 거고 뭐 몰래카메라 이런 거 아니죠? 다르네요. 완전 달라요. 와, 완전 전 정하긴 했어요. 하나, 둘, 셋. 진짜? 다 이거예요? 네. 진짜로? 제가 원래 매번 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보통은 유자청을 만드실 때 이 2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자 껍질 채를 썰고 그리고 안에 즙을 짜서 설탕이랑 그냥 버무리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익히지 않은 거고, 이거는 전부 다 설탕이랑 넣고 끓이는 거예요. 즙이랑 설탕이랑 유자 피랑 끓여가지고 가른 것뿐이에요. 얘는요, 유자를요, 알맹이를 즙을 짜요. 즙을 짜고 그거랑 설탕이랑 그냥 섞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끓인 다음에 유자를 나중에 그 끓이는 시럽에다가 넣어서 익히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아는 방법이랑 좀 다르네요. 유자가 다른 과일이랑 다르게 껍질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껍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향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유자 껍질은요, 익히는 게 좋습니다. 얘네 둘 다 유자 껍질이 익혀져 있어요. 저는 이걸 선택한 이유가 약간 그런 쌉싸름한 맛? 그게 좀 강하게 올라와서 뭐 단맛만 있는 것보다 좀 고급스럽게 네.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껍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먹지 않아. 사실은 유자 껍질을 먹어야지만 제대로 건강에 도움될 수 있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용이나 선물용으로 할 때는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만들어 볼 거는 2개 다 가능하시죠? 아니, 아까 하나만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아니 뭐 해봐요. 네. 그럼 오늘은 이거 2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가 좀 못생겼어. 네. 이게 농약을 치지 않으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우리가 껍질째 먹어야 되는 청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이나 아니면 유기농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나는 이런 게 조금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시면 일반 유자를 사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통은 이거를 씻으실 때 베이킹 소다 엄청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유자 할 때만은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는 보시면 모공이 깊게 있죠.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과일들은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시면 얘를 아무리 세척을 깨끗이 해도 이 안에 소다가 남습니다. 입자가. 저희는 오늘 굵은 소금을 한번 사용을 할게요. 물에 10분 정도 담궈놨다가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물 이렇게 담궈놨다가 빼시면 굵은 소금에다가 문질러 주세요. 지금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안 닦은 상태에서 그냥 소금에 이렇게 하면 소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살짝 털어서 사용하시면 네. 되고, 하나를 이렇게 오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거죠. 지금 보시면 소금도 노랗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스크럽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닦으면서 유자 향 막 올라오지 않아요? 네, 엄청나죠. 네, 이게 발향이 훨씬 더 많이 돼요. 그리고 소금이 약간 스킨에 약간 침투하면서 감칠맛이 살아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짠맛이 살짝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질문이 선생님 저는 50kg 하는데 이거 다 닦고 있어요?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해야 좀. 해야지. 정말 이거를 이 스크럽을 하고 안 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껍질째 할 거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보통 유자가 좀 담그기가 좀 쉽지 않은 청 중에 하나잖아요. 손이 많이 가서. 그래서 카페에서도 뭐 매년 담글 때마다 내년에는 절대 안 해. 뭐 이러신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약간 김장이라고 생각해요. 카페에서는 유자 처리 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양을 두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야지 이게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혼자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죠. 진짜 힘드네요. 혼자 하려니까. 아 미안해.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위에 아래 옆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세척을 하셔야 되세요. 세척할 때 얘도 그냥 여기 뿌려가지고 세척하시면 됩니다. 네, 씻어 왔습니다. 깨끗해졌어요. 네, 이렇게 씻으면 틴타올을 쓰셔도 되고 그냥 일반 행주를 사용해서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냐면 십자로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이제 안에 거랑 겉에 거랑 분리를 시킬 거예요. 얘를 과도로 십자를 내줍니다. 까기가 쉽죠? 요게 껍질이 있고요. 요거 그냥 버려주시면 돼요. 꼭다리랑 요거는 버려주시고 요 알맹이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찢어보면 알맹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래서 한 개의 껍질이 몇 g이 나오고 알맹이 몇 g이 나와요. 오늘은 우리는 100kg 할 거야. 열심히 손질했는데 그래서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이 C가 나오는 그람 수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매기실 때 항상 이 부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개를 손질을 하실 때 그람 수를 재신 다음에 단가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에 12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작으면은 100g 정도 나오고 조금 크게 따지면 130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껍질이 45g, 알맹이가 61, 12. 자, 요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버리고 요거는 두 개는 쓸 거예요, 이제. 자, 거의 한 10% 정도가 이제 버리는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일단은 껍질이랑 이렇게 알맹이랑 양쪽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씨를 빼시는 게 좀 더 빨라요. 자, 그러면 한번 채를 썰어 볼까요? 저희 두 가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채 썰 거고 절반은 그냥 막 약간 망가져 있는 거 써도 돼요. 이거는요 그냥 길게 해가지고 얇게 요렇게 두께는 한 1mm에서 2mm 정도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너무 이게 두꺼우면 음료 만드실 때 그람 수가 다 다르게 들어가고 쌉싸름한 맛도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오늘 이 칼질을 위해서 우리 셰프님을 한번 모셨다고요? 네, 맞아요. 네, 한번 그럼 모셔볼까요? 셰프님! 아, 이거 힘드네. 감사합니다, 셰프님. 박수! 네, 그러면은 껍질은 이렇게 다 잘랐고 안에 씨는 다 뺐고 씨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씨가 진짜 엄청나요. 어마무시하네요. 와, 유자가 진짜 일해서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해야 또 그 카페에 손님들 오는 또 이유가 하나 더 생기긴 하겠죠. 자, 이게 424예요. 네. 청 만들 때
선생님 어떤 설탕 써야 돼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백설탕 쓰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겨울 음료 만들 때는 백설탕이랑 유기농 고이아사 설탕을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차에 어울리는 청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차의 타닌 성분이랑 꿀이랑 만나면 타닌 산철로 변하기 때문에 이 유자 청에는 꿀을 절대로 넣지 않아요. 근데 꿀향이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고이아사 설탕을 넣습니다. 고이아사 설탕을 100% 넣게 되면 색깔이 안 예뻐요. 갈색이 나기 때문에 전체 비율에서 30% 정도만 고이아사 설탕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설탕 양은 지금 이 안에 과육의 무게만큼 네, 넣으신 거예요? 맞아요. 보통 유자청 담글 때는 저 껍질까지 포함해서 1대1로 넣잖아요. 네. 그럼 이 청은 조금 설탕이 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거를 버물려서 갈아줄 거예요. 바이타믹스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강한 블렌더가 있으시면 그냥 같이 넣고 갈아도 되는데 일반 블렌더를 사용을 하실 때는 같이 못 갈아요. 그냥 넣었을 때. 그래서 버물려 주신 다음에 한번 갈아 주셔야지만 잘 갈립니다. 네, 이제 갈아주세요. 네. 한번 갈았으면 체에다가 한번 내려줄 거거든요. 이때 체는 고운 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밀가루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양이 작아서 작은 채를 사용을 하는데 양 많이 하실 때는 왜 떡 만들 때 쌀가루 내리는 엄청 큰 거 있거든요. 그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채 내려서 이렇게 하면 작게 썰려져 있는 이 씨나 아니면 과육 같은 입자들을 다 걸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끓여볼게요. 네. 불은 강불로 하면 되나요? 불은요 냄비 안쪽으로만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조금 불안하시면 중불 정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럽 끓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건드리시면은 알갱이 질 수 있거든요. 냅둬야 그래서 되는군요.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에다가 이거를 꽉꽉 채우신 다음에 이 시럽을 부으셔도 되고요. 병입 안 하고 그냥 카페에서만 쓸 거예요 라고 하면은 소독된 용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럽 부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가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 뭔가 좀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양 많이 하시면 가장자리만 끓으면 꺼주셔야 돼요. 밑에가 탈 수가 있으니까 가장자리가 뽀글뽀글하면 바로 불 끄셔도 됩니다. 이걸 막 팔팔 끓여서 졸이거나 그러는 건 아니군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불을 지금 껐고요. 이거 시럽을 여기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네네. 이걸 여기에다 넣으셔도 돼요. 네, 상관은 없는데. 여기 위에다 부을까요? 네, 짠. 버무려 주세요. 그럼 얘를 이제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하얀색 부분이잖아요. 네. 미리 만들어 온 건데 이 보시면은 하얀색 부분이 투명해졌어요. 그러면 바로 쓰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바로 했을 때는 약간 수분기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약간 묽어지니까 네네. 그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식은 다음에 냉장고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레시피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에도 껍질이랑 과육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첫 번째 방법이랑 동일한 무게로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방법이 채를 썰면 조금 더 빨리 익기 때문에 좋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다 채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막 손질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어차피 다 통째로 익힐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썰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모두 냄비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만들기는 더 손쉽네요. 이런 채 쓰는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줄일 있겠어요. 수 있어요. 네. 물이 들어갑니다. 170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물을 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같이 넣고 끓이는 건 또 아니에요. 물이 얼마만큼 유자를 덮고 있는지 그람수를 재보는 거예요. 다시 뺄게요.
그럼 얘는 같이 끓이는 게 아니에요? 네, 같이 끓이지 않아요? 이 시럽을 다 쓸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유자 향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맨 나중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바로 설탕 넣을게요. 이건 보통 우리가 시럽 만드는 방법처럼 이렇게 만드시는 거네요. 1대1로 그냥 넣어요. 이 시럽에다가 껍질을 그냥 익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끓네요. 끓으면 이때 자, 넣을게요. 잠길 수 있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껍질이 완전히 좀 투명해질 때까지 익혀줄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물인 상태에서 완전히 익히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익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실 건데 네. 우리가 시럽을 다 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나는 시럽을 다 쓸 거야 라고 하면 처음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시럽은 밀도가 있잖아요. 네.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익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잡아주는 거죠. 향을. 익혀줄게요. 익히는 시간이 좀 양이 좀 많으면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데 네. 요거는 한 10분 정도면 10분 될 것 정도요?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파글파글 끓는데 익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투명한 것 같은데 하얀색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겉에만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익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조금 투명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아까 얇게 채는 안 썰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더 빨리 익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얇게 그냥 부셔가지고. 아, 이렇게 손으로 막 네, 이렇게 손으로 해서? 부셔가지고 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익겠죠? 지금 불을 끄신 거예요? 네, 껐어요. 요게 익은 거예요. 근데 얘도 거의 다 익어가요. 이제 잔열로 좀 익히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육. 네. 과육이랑 설탕 1대1 비율로 갈아줄 거예요. 이것도 아까 씨를 다 빼놓은 과육이고요. 근데 이게 하시다 보면 씨를 완벽하게 빼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에 한번 거르는 거예요. 이렇게 유자차 담그는 거는 되게 어디서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개발하신 거예요? 정과를 배웠는데 유자 정과를 배웠어요. 네. 근데 유자 정과를 배우니까 저렇게 하면 청이 맛있겠는데? 라고 해서 제가 만들게 된 거예요. 유자 정과를 만들면 알맹이가 버려지잖아요. 네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갈아가지고 먹었더니 약간 향이 부족해서 껍질을 제가 넣었어요. 정과 껍질을 넣었는데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방법이랑 너무 다른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문화 충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일단 차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에이드 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자라고 해서 했어요. 보통은 채 써는데 너무 맞아요. 시간을 오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 안 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아오면 돼요? 얘는 아까 그러면은 나가, 어디 가셨죠? 나가 없잖아. 내가 없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버무려서 갈았는데 이거는 그냥 갈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데? 바이타 믹스이기 때문에 그냥 넣은 건데 네네. 아니면은 일반 믹서기면은 이제 버물려가지고 갈아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익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죠? 하얀색 없어요? 그 하얀색 부분 있는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갈아주시게 되면은 조금 쓴맛이 나와요. 쌉싸름한 맛. 유자청 잘못 만들면 레몬청도 그렇지만 이렇게 쓴맛이 강하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얀 부분을 완전히 익혀주는 거예요. 하얀 부분 때문에 쓴맛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한번 이것도 여기다 넣고 한 번 더 갈아주면 돼요. 네. 껍질이랑 약간의 시럽은 갈릴 수 있을 정도의 시럽을 넣는 거예요. 이것만 넣으면은 잘 못 가니까. 뭔가 유자청 맛집 비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갈아버리시면 잘 안 갈리죠. 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잠기게끔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잠길 정도로 시럽을 담아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갈아올까요? 자,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약간 따뜻한 상태? 어쩔 때는 뜨거울 수도 있거든요.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윙 돌리면 터져. 난리 나요. 그러면 뚜껑을 열어주세요. 어디든 이제 뚜껑 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 때 여기를 그냥 하게 되면 우엉 일로 다 나오겠죠? 그래서 행주나 아니면 키친타월 같은 걸로 막은 상태에서 꼭 돌리시면 되세요. 당도 조금 더 조절하기 위해서 뭐 시럽을 더 넣으셔도 되고 뭐 양껏 하시면 되세요. 취향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는. 맞아요. 네. 이거를 여기에 이제 뭐 레몬이나 자몽이나 오렌지 이런 청을 이렇게 그냥 슬라이스 쳐서 만들면 꼭 손님들 그거 안 드시고 남겨놓고 가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이거 다 드실 수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채를 열심히 썰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네. 화가 나. 왜 남긴 거야? 근데 사실 영양가도 그 껍질 부분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해보시고 너무 점도가 좀 있다, 너무 뻑뻑하다 그러면 시럽을 첨가하시면 되세요. 버리면 안 되겠네요. 좀 아우, 버리면 안 돼. 이거 완성될 때까지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한번 걸릴 거예요. 이거를 하룻밤 묵혔다가 걸르시면 훨씬 더 향이 좋고요. 오늘 그냥 다 끝낼 거야 라고 하면은 조금만 놔뒀다가 하셔도 되고. 이렇게 카페에서 유자청을 만들고 계시면 이거 만드는 거 보신 손님들은 유자를 안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믿고 먹을 수 있죠. 무조건 사 먹을 것 같아요. 이제 내리다 보면은 건더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것도 냉동고나 넣으셔 놓고 파운드 만들 때, 디저트 만들 때. 디저트 만들 때 진짜 쓰기 좋습니다. 이거 시럽 조금만 여기 부어주세요. 이렇게 겉에를 묽게 만든 다음에 하시면 겉에가 깨끗이 딸려 나오거든요. 이렇게 깨끗이 쓸 수가 있어서 묽게 만들면 나 되게 할머니처럼 하고 있어.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이 왜 시골의 할머니들 왜 매주 만들고 된장 만들 때 레시피 없잖아요. 이거 다 손가락으로 긁어서 넣어야 이제 딱 완성. 이 향이 일단 향으로 먹는 청이네요, 이거는. 근데 약간 그 껍질에 쌉싸름함이 살아 있는데 이걸 조금 숙성시키면 되게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지금 먹어도 뭐 부담스럽지 않아요. 음, 근데 이게 되게 꾸덕해가지고 빵이나 이렇게 빵에 발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껍질을 갈았잖아요. 그래서 갈았기 때문에 껍질에 있는 펙틴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스프레드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했을 때는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떴을 때는 펙틴 때문에 단단하다가 피면 묽어져요. 신기한 제형이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펙틴이 이제 잼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펙틴이 많으면은 밀도감이 높아져서 곰팡이가 잘 안 쓸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를 써서 만든 청보다 이게 껍질 아예 갈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적은 양을 써도 유자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가 측면에서도 이렇게 만드시는 게 되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보관하셨다가 파운드 만들거나 아니면은 마들렌 만들거나 그런 데 사용을 하셔도 되고 설탕 더 더하셔가지고 잼처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만든 거, 두 번째 만든 거 다 완성이 된 거죠? 네,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걸로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한번 요거를 똑같이 사용해가지고 따뜻하게 음료 한번 먹어볼까요? 네,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만들어 오신 저희가 1번 방법을 만든 청이고 요거는 2번이죠. 네, 이렇게 제형이 이렇게 됩니다. 꾸덕꾸덕하게 되는데 청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나 뭐 그냥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베이스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과육이 같이 있으면
70. 과육 없이 완전히 다 갈려져 있다라고 하면 50 정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비율 자체는 진하게 먹으면 2대 1이지만 네. 보통은 3대 1 이렇게 해요. 50 넣겠어요. 네. 넣어서 그냥 저는 뜨거운 물 넣을 때 한 150 정도 넣는 것 같아요. 청만 먹어봤을 때 이게 되게 쌉싸름한 맛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차로 만들어 먹으니까 어느 정도 쌉싸름함과 그 새콤함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이게 조금 더 쌉싸름함이 더 많이 좀 느껴져서 오히려 제 취향은 약간 이게 더 좋긴 하거든요. 이게 더 유자의 맛을 더 아예 갈아서 이게 그냥 먹는 거라서 그런지 차로만 마실 거면 이것도 괜찮은데 에이드나 다른 음료를 활용할 때는 요거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카페에서 선택하려면 요거 할 것 같아요. 유자 자체만으로 음료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거. 근데 베리에이션에 많이 쓴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예요. 네. 요즘엔 조금 음료를 팬시하게 뽑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뽑을 때는 여러 가지 향미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네. 에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에이드. 네. 에이드를 만들 때는 청이랑 이 탄산수의 비율을 저는 1대 2로 보거든요. 이때 이거요. 얼음을 넣겠습니다. 140에서 150 정도 넣을게요. 맛있는데요? 아 유자청만 넣어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군요, 에이드가. 다들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럼 베리에이션도 보여주실 건가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티 베리에이션 음료 위주로 음료를 보여드릴 건데 핫 아이스 그리고 에이드 이렇게 해서 한번 오. 베리에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유자청이 이미 공을 많이 들여놨기 때문에 이것저것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 아까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라고 해봤자 차 우린 거에 그냥 청 하나 넣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 카모 애플이라고 네. 카모마일이랑 사과랑 블렌딩 되어 있는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요 차를 넣어서 한 200에서 250 정도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첫 번째 레시피 청을 넣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청결청으로 이제 그 베리에이션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가 완전 중독돼서 여름한철 그것만 진짜 주구장창 먹었거든요. 올겨울은 또 유자와 함께 나겠네요. 70 정도 넣을게요. 아, 이 티백 안에 이 빨간색은 뭐예요? 이거는 파파야. 아, 파파야도 네, 들어갔어요? 여기 이것저것 들어갔는데 파파야, 사과 분태, 사과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국내산 사과 넣어가지고 향이 엄청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지금 파인 썸머는 저희가 몇 번 주문해서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다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집에서도 시켜 먹고 있어요. 진짜요? 와, 제일 잘 나가는 애예요. 근데 이 티백이 왜 맛있나 했더니 임보은 대표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네. 티 맛있는 티를 되게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음. 정작 이제 본인이 만드신 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하셔가지고 어디 나가서 자식 자랑을 못하는 것처럼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제가. 아 진짜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트, 카모 애플 이 두 종류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 카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차문화대전에서 그 외국 분들이 이거 먹고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갖고 가시고 요거는 제가 진짜 애정하는 차예요. 우리나라 바카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라 바카랑 페퍼민트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 진짜 잘 돼요, 이거 먹으면. 그러면은 이번에 아이스티로 한번 해볼 건데요. 얘는 우려서 안 할게요. 그럼 청을 먼저 넣고요. 청은 60 정도. 자, 여기에는 히비스커스. 자, 그러면 여기에 얼음 바로 넣을게요. 티가 청에 묻혔는데요?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이 티가 우려져요? 이거는요 차의 향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물론 이제 히비스커스를 진하게 우려가지고 만들면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노란색, 청귤 만들었을 때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진하게 우리면 이런 색이에요. 이건 지금 뜨거운 물로 우리신 거죠? 맞아요. 뜨거운 물 우리면 이런 색인데 이 차가 신기하게도 차가운 물에도 그냥 잘 우러 나옵니다. 색깔 보시면 짜자잔, 이게 완성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는 약간 노란빛이 보이고 위에는 핑크.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에이드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조금 다른 향미를 넣으면 어떨까 싶잖아요. 그래서 요 유자청이랑 맛있더라고요. 딸기청. 내가 뒤에서 꺼내왔어. 사실 이렇게 유자청을 만들어서 유자차로만 팔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강청을 조금 넣는다라든지 유자랑 망고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망고청을 넣는다라든지 할 때 비율을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50 정도 넣고 딸기를 20 정도 넣어서 70g에 맞추겠습니다. 네. 유자가 진짜 팔방미인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 알갱이가 있는 청을 더 더해 주시면 채 썰었을 때 그 느낌을 조금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뭔가가 보이니까 뭐가 들어갔구나 싶은 거죠. 오! 탄산수 넣을게요. 140에서 150. 이제 딸기 철이죠. 딸기까지 이렇게. 음료 3개를 한번 가져볼까요? 오늘 이 음료를 위해서 지금 6시간 동안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저희가 점심 때부터 했는데 지금 깜깜해졌네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메뉴들 바로 내셔도 되게 예쁘고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이렇게 따뜻한 음료 같은 경우에는 카모애플 말고도 아까 보여드렸던 리프레시 민트 넣으셔도 굉장히 프레쉬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히비스커스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말차를 써도 좋습니다. 완전 다른데요? 이게 유자 향을 티가 좀 못 들고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그 풍미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맞아요. 겨울엔 이거네. 색깔도 뭐 약간 칵테일 같으면서 쌉싸름한 유자의 맛과 이거 히비스커스의 이제 새콤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고급스러운 티 베리에이션 먹는 느낌? 진하게 우리면은 히비스커스의 그런 새콤한 맛을 즐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은은한 향을 즐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되게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릴 것 같지 맞아요. 않아요? 사실 딸기는 에이드로 맛있게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라떼로 먹었을 땐 진짜 맛있는데 유자랑 넣으니까 완벽한 음료가 됐어요. 오늘 정말 유자청 하나만 해도 정말 고급 정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음료까지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촬영하는 게 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다 베풀고 목이 메인다. 목이 메인다. 나 F 아닌데. 오늘은 정말 지금 시즌에 딱 맞는 유자를 활용해서 다양한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맛있다. 이 딸기청이 어디 거야?